자, 꼭 기억해야 하는 오늘의 민법 핵심 꼭기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2주가 되니까 조금 덜 민망해졌나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목차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계약의 성립 파트를 했어요. 이제는요, 계약의 효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을 파야 되죠. 여러분,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문제를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계약체계상 과실책임만 해결하면 안 되죠. 자, 어떤 목적물이 불나서 우리가 타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 목적물 멸실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행불능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이행불능의 효과가 뭘까요? 굉장히 많아요. 미법에서는 다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 중에서도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불에 타서 소멸해버렸다.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가 타버렸다. 뭐 도자기를 샀는데 도자기 깨졌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자, 목적물 멸실 케이스라고 해서 케이스 1, 2, 3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케이스 1 같이 해봅시다. 1 뭐죠? 그렇죠. 계약 전, 계약 후, 계약 후 각각이 언제 멸실을 했냐라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1번, 2번, 3번으로 기억을 하자. 스텝 2 그렇죠. 규책 사유가 누구에게냐? 만약에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이건 뭐 위험부담 같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다. 그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채무 불이행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렇죠.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채무 불이행의 효과 3개 뭐죠? 강, 손, 해, 강제이행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그리고 해제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스텝 3. 자, 누구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지 본 다음에 물손 슬래시 대상에 물손 슬래시 대상에 자, 그러면 채무자가 물건 인도 의무 있냐,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 있냐, 그리고 대금 지급 의무, 대상 청구권 해제가 채권자에게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채무 불이행 상태예요. 채무 불이행 상태. 이 중에서 손해배상 의무하고 해제 두 개는 손해배상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물건 인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고 도자기가 깨져버렸는데 집이 불타 없었는데 어디서 그거를 특정물을 가져와서 인도를 합니까? 안 돼요. 물건 인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손해배상 의무는 있다. 자, 그러면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왜 동그라미예요? 목적물이 이행 불능인데 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왜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죠. 물건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 의무로 가치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의무를 굳이 우리가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인 대금 지급 의무까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X555가 돼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 대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자, 우리 채무자의 규책 사유, 즉 채무 불이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이행 불능이고 대상을 취득했다면 이행 불능이에요. 뭐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 같은 거 얘기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규칙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뭐죠? XX, VOX.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위라고 했죠. 위험부담 문제는 항상 뭐예요? 자, 위험부담 문제는 항상 뭐다? 자,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느냐, 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위험 부담이에요. 자,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자, 모선 계약이 있는데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 그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거 위험 부담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이거 채무 불이행에 대한 문제예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전부 타인 권리매매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짚으실 수가 없더라고요. 못 짚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목적물 멸실 케이스 이행 불능의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칙 뭐예요? 그렇죠. 계약 이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책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요 그림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매 수업 시간에 요거를 띄워놓고 하는 것처럼 자,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내가 과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보면요.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계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채무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즉 법정 채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
여기는 빼자. 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고 계약이 취소가 되고 해제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미 대금을 지급한 바 있어요. 계약금을 지급했네요. 그거 청구할 수 있죠. 받아들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요건 한번 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가 가해 행위를 한 다음에 내가 위법하고 그리고 손해와 가해 행위 사이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채권적인 거 말고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다. 야, 그거 내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5가지로 스타트를 시키는 겁니다. 자, 갑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을이 갑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읍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싹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면 선생님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자,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그렇죠.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임 같은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조금 덜해요. 근데 불법행위 책임은 엄청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예시 있죠? 그 요건 있죠? 요건을 전부 다 내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거든. 피해자인 내가 저 사람이 상당히 고의가 있었어요. 과실이 있었어요. 규책 사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제가 위법성이 있어요. 내가 다 주장 입증해야 된다고. 아, 너무 어렵죠. 다만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도 규책 사유가 필요하긴 하는데 제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까지만 주장을 하면 되고요. 상대방인 채무자가 저 스스로 나 위법성 없어요. 나 규책 사유 없어라고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럼 채권자 입증에서는 뭐가 더 편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게 상대적으로 더 편하다.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이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이란 말은 뭐죠? 이거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서 이거 예외들이 있어. 예외를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법정 책임들이 있다. 우리 법정 책임 공부한 거 뭐 있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리고 또 무권 우리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미보 총칙에서 무권 대리인의 135 책임.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굳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것은 계약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요. 계약 이전에 이행을 할 수 없는, 즉 계약 이전에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뭔가 과실이 있어요. 그 당사자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의 과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걸 바라보는 것이 독일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다고 제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목차를 짜야 되는지부터 목차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술에서 의미 취지 있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계약 이전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535조라고 하는 규정 법정 책임이죠.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계약 교섭 중에 부당히 파기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 돼요. 선생님, 계약기 이전에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계약을 못했다는 걸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럼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에서 잠깐 한번 그때 보는 게 낫겠네요. 그때 볼게요. 그럼 여기서 535조인 경우에만 우리 민법은 적용됩니다. 자, 그럼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가 지금 다수설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계약설이에요. 계약설. 자, 이거는 계약 책임이다. 왜 그럴까요? 그 계약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빡세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자, 이거 계약 처결이다. 그러면 보호 의무,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수설로 인정이 되는 근거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 이것은 특별한 법정 책임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답안지는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지만 좀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판례 태도대로 따르시라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립 요건 보면 계약 목적 당사자로 두 개로 나누십니다. 두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계약 목적은 어떻게 되죠? 자, 계약 체결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원수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돼요. 다음에 당사자를 또 나눠봅시다. 당사자 뭐죠? 당사자, 그렇죠. 고의 또는 과실, 악의 또는 규책 사유가 있거나 또 상대방인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내가 도자기가 깨진지 뻔히 알고 산 사람까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자, 그러면 이제 계약 교섭 중 부당 파기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막 교섭을 하고 있어요. 정당한 어떤 신뢰를 쌓았어요. 근데 한 명이 나 계약 못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서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를 우리가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유추 적용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계약 교섭 중에 부당히 파기한 경우에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습니까?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약 이행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계약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돈이 금전이 왔다 갔다 그러면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큰 문제는 이건 안 될 거예요. 자, 금전 왔다 갔다 안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불법행위밖에 없어요. 이 물권도 청구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시책임을 결국 해야 되는 것이 불법행위 책임밖에 없습니다. 이게 판례의 결론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서설에서 문제점이면 535조 유추 적용할 수 있나? 우리 민법, 우리 판례는요, 절대 535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외에는 요 535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자, 요건은 여기서 요건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런 경우에 의뢰 조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번 봅시다. 자, 의뢰 조치는요. 내가 다 검토를 해봤자 남은 것은 불법행위 책임밖에 없다. 그쵸? 그럼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이 뭐죠?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있을 것, 그리고 인과관계 있을 것이에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봤을 때 계약교섭 중 부당 파기 중에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신뢰가 따랐는데 자 계약 체결을 하지를 않아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자 정신이 손해요. 정신이 손해.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요건 있죠. 그걸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자 효과는 뭐죠? 신뢰이익에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에 위험 부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부담은 언제 적용하는 것이다?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고 채무 불이행을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그렇죠.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그리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예외예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요건 뭐죠? 요건 빨리. 아이고 되게 쉽잖아요. 이거 채무자니까 무잖아요. 그렇죠. 쌍무불능. 쌍무불능이면 반대급부 소멸합니다. 이미 지급했던 거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이 중요하네요. 뭐죠? 만약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를 했다면 지금 이 계약기 이후에 후발적 이행 불능이 된 거죠.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요. 그렇죠. 그리고 양 당사자 사이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건 아까 봤었잖아요. 그냥 두 문자로 받긴 했지만 그쵸? 자, 요런 경우에 만약에 이행 불능이 돼서 이 도자기에다가 보험을 들어놨다면 별도의 대상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자기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보상금 청구권 혹은 보험금 청구권이란 걸로 가치가 변형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을이 그 계약을 그 대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동시이행관계예요. 그렇죠? 가치 변형물은 동시이행관계가 계속된다. 따라서 대상권을 청구한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결론이 반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애초에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죠? 자, 예외는 채권자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채권자 자체의 귀책이 있거나 혹은 두 사람 수령 지체 중에 두 사람 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그럼 쌍권불능입니다. 자, 요건은 반대급부가 존속하니까 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기타 이익을 얻은 게 있으면 반환을 형평의 원칙상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행불능이에요. 다음에 동시이행환물권. 동시이행환물권 길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항변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갑은요. 자, 매매계약 같은 걸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권리 근거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한 자는요. 누구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채권적인 그리고 물권적인 어떤 청구권 5가지 있죠. 그 5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그냥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권리를. 다만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오케이 but. 그렇죠. 오케이. 네가 주장한 요건 사실 전부 다 오케이. 너가 주장한 요건 내가 다 인정할게. 매매계약 체결했어? 나 인정을 할게. 하지만 but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라고 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이라 그래요.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동시행 관계가 그냥 단순하게 있다고 해서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점을 머릿속에 넣고 항변을 제가 먼저 좀 강조를 많이 했죠. 먼저를 넣고 동시행권은 목차 정리합시다. 시작. 자, 서설 의에서 536조 쓰고 법적 성질은 뭐죠? 자,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멸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 항변권이다. 성립 요건은 뭐죠? 쌍무계약이 존재하고요. 대가적 채무관계 혹은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줘야 우리가 그러면
작가적 결련 관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판례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도 않은데 자신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마구마구 침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원칙이나 다만 예외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불안해 항변권. 대표적으로 선의의 의무 뭐 있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반대급부 못 얻을 것 같아요. 권리를 잃어버렸대. 우리 등기 명의가 갑이 아니야. 자, 이런 경우에는 불안해 항변권으로 자, 선의행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자, 선의행 의무 변제기 도가. 선의행 의무를 미지급하고 있는 중에 변제기를 도가한 경우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기를 넘어서 채무 불이행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잔금 지급까지 딱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도금 플러스 잔금과 목적물 인도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자, 효과는 실제법적인 효과는 뭔가요? 자, 우리가 존재요, 우리가 행사요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라. 존재요는 뭐죠? 그렇죠. 이행지체 저지요예요. 행사요는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가 왔을 때 제가 동시이행 관계인데 무슨 청구를요, 이상한 애네 라고 행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죠, 패소를 면치 못한다. 자, 소송법상의 효과는 뭐죠? 상환 급부 판결. 자, 상환 급부 판결 제가 응표 들었습니다. 주문. 자, 을은 갑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자,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1억을 지급받은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행위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줍니다. 자,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하죠. 자, 기본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있는데요. 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고 을은요,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그림은 뭐죠? 이게 기본 그림인데 개번관계라고 되어 있는 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그럼 수익자는 뭔가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입 벌리고 야, 돈 한번 넣어봐라, 돈 한번 찔러봐라. 그러면 을이 돈을 찔러주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은요, 자유가 조금 있어야 돼요. 입을 벌릴지 말지 정도는 자기가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두 번이 출제가 됐는데 둘 다 수익의 의사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의 지위를 좀 나눠서 살펴봐라. 이렇게 지문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 우리가 앞에 본 수업 시간에 각각의 케이스 여러 개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자, 이게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대가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그리고 이 수익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 관계를 구하라 그러면요. 자, 여러분, 병의 경우에는 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대가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했다고 해서 이 기본 관계와 수익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에 관련해서 이 을 있죠. 을에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냐, 혹은 을이 병한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냐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래서 좀 많이 잘라져 있을 거예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 정도만 딱 보고 수익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만 봅시다. 자, 의의는 539조예요. 자, 요건은 뭐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되고 제3자 우리가 약정이 있어야 된다고, 특약이 있어야 된다. 다만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에 예 중에 하나인 보험계약에서 태아를 상대로 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2주차 우리 꼭 끼우네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